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실험을 합니다. 단 하루 부자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느낌은 행동을 따른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명확한 목적과 자기 암시가 잠재의식을 움직인다고. 행동이 먼저 정체성을 흔들고 정체성이 길을 바꾸며 길이 돈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고 힐은 20년 동안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하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확신이 생겨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순서를 뒤집습니다. 움직이면 확신이 따라옵니다. 어깨를 펴면 마음이 펴지고, 말투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표정을 바꾸면 하루의 결과가 바뀝니다. 오늘의 실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하루 태도의 높이를 올리는 것입니다. 제임스의 연구는 신체 언어와 정서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웃는 표정을 짓게 했더니 실제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편 자세를 취하게 했더니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왜 단 하루일까요? 평생을 바꾸겠다는 목표는 부담스럽습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평생이라니. 하지만 오늘 하루라면 가능합니다. 누구나 단 하루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는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루는 부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나중에 와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출하십시오. 삶은 그 연출을 실제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연기하면 세상은 그것을 진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부자의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출이 끝나면 그 연출을 지탱할 정체성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동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명확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작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힐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정체성이 목표를 끌고 갑니다. 나는 가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언어는 결과를 약속하진 않지만 방향을 고정합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확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명가다. 나는 기업가다. 나는 창조자다. 이 정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자로 정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풍요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허가증입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등장 허가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형편에, 내 배경으로는. 이 모든 말들이 자기 허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인 사람들도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허가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나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신기하게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같은 몸 상태인데 정체성이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정해지면 하루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과 부자의 눈은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힘입니다. 가난의 루틴은 부족을 세고 부자의 루틴은 가치를 봅니다. 둘의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시선의 질서입니다. 가난의 언어는 아직, 만약, 그러나입니다. 이 세 단어는 가능성을 미래로 미루고 현재를 부정하며 변화를 막습니다. 반면 부자의 언어는 지금, 그래서 이미입니다. 이 세 단어는 현재에 집중하고 행동을 유도하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세 문장은 기회를 밀어냅니다. 반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시작할 때야. 그래서 바로 해보겠어. 나는 이미 할 수 있어. 이 세 문장은 기회를 당깁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기회를 받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달랐고 그 언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차이는 단 세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의 언어를 내려놓고 가치의 어휘로 하루를 엽니다. 시선이 정리되면 그 시선을 밀어주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힐이 말한 불타는 열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힐은 말합니다. 열망은 출발선이다. 열망이 없는 지성은 차갑고 느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망은 소란이 아닙니다. 조용한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큰 소리, 과장된 몸짓, 흥분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열망은 고요합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숯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적입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룰 사람이다.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럴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순간 잠재의식은 새로운 범위를 허용합니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기회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나고 들리지 않던 제안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지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내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하면 부의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눈앞에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풍요로운 사람으로 정의하면 같은 현실에서도 전혀 다른 가능성이 포착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망상 활성화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정보를 받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무엇이 올라올까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정의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부자로 정의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올라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하면 가난을 증명하는 정보가 올라옵니다. 열망은 이 필터를 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가 내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열망이 중요합니다. 열망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합니다. 열망이 있으면 어디서든 기회를 발견합니다. 열망이 과장으로 흐르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반복된 확언, 곧 자기 암시입니다. 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내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주 들은 말을 믿게 됩니다. 그 말이 타인의 비난이면 움츠러들고 목적의 확언이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자기 암시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조율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힐은 자기 암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생각을 믿는다. 한번 생각한 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한 생각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천천히 따라 읽으세요. 나는 가치를 먼저 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은 일치합니다. 나는 교환의 길을 엽니다. 이 네 줄은 마법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조율된 마음은 그 음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가치를 먼저 봅니다는 시선의 방향을 정합니다. 부족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하지만 부자는 있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는 열정이 있어, 창의성이 있어, 배울 의지가 있어. 같은 상황인데 보는 것이 다릅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는 미루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돈이 더 모이면, 지식이 더 쌓이면, 조건이 더 좋아지면.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세 번째 문장, 나의 말과 마음은 일치합니다는 진정성의 확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일치된 에너지만이 신뢰를 만듭니다. 당신이 부자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품으면 그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네 번째 문장, 나는 교환의 길을 엽니다는 부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선언입니다. 돈은 가치의 교환입니다. 내가 먼저 가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받습니다. 이 네 문장을 오늘 하루 동안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으며 저녁에 잠들기 전에.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반복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언어가 잡혔으니 다시 연출로 돌아가 하루의 톤을 실제로 입힙니다. 정체성과 언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몸의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임스가 말한 연기의 힘입니다. 제임스의 통찰은 간명합니다. 연출하라. 그러면 마음이 따른다. 오늘의 연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톤, 어휘, 그리고 시선입니다. 먼저 톤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반 박자 늦춥니다. 급한 목소리는 불안을 드러냅니다. 여유 있는 톤은 안정감을 줍니다.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 당장 빠르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어떤 느낌인가요?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이제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신이 느껴집니다. 같은 말인데 톤이 의미를 바꿉니다. 다음은 어휘입니다. 급해와 모자라 대신 정리하자와 충분하다를 사용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해는 쫓기는 느낌이지만 정리하자는 주도하는 느낌입니다. 모자라는 결핍이지만 충분하다는 풍요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회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 급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실수가 늘어납니다. 반면 부자의 마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 우선순위를 정리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입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고객, 동료, 파트너로 부릅니다. 부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협력합니다. 이 세 가지 연출, 톤과 어휘와 시선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어떻게 가치를 만들까를 생각하십시오. 그 차이를 상대방은 느낍니다. 전제서는 경계가 생기고 후제서는 신뢰가 생깁니다. 연출은 거짓이 아닙니다. 가능한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다리입니다. 오늘 하루의 연출이 내일의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어느새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 됩니다. 연기가 정체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배우들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를 연기하지만 나중에는 캐릭터가 나를 연기한다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려고, 단어를 선택하려고, 시선을 조정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연출이 익숙해질수록 목소리는 흔들림을 잃고 신념의 톤을 갖습니다. 신념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힐은 신념을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신념은 외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톤입니다. 될까요의 떨림을 됩니다의 안정으로 바꾸는 톤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군가 될까요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이 확신이 없구나.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누군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따라가도 되겠어. 신념이 깔리면 사람들은 머물 이유를 찾습니다. 신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전화할게. 그리고 정확히 6시에 전화합니다. 이번 주까지 보고서를 보낼게. 그리고 약속한 날 보냅니다. 이런 작은 일관성이 쌓여서 신념의 톤이 됩니다. 머무는 곳에 교환이 싹트고 그 교환을 우리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돈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때 그들은 기꺼이 가치를 교환하려 합니다. 그 교환의 매개가 바로 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일관된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 줍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념의 톤으로 말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며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의 톤을 고정하기 위해 마지막 4문장으로 C를 찍고 마감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동시에 내일로 가는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대단한 계획 말고 하루의 정체성만 선명하게 합니다. 오늘이 끝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부자의 정체성으로 살았다. 이것은 자기평가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행동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는 어떤 톤으로 말했나? 느리고 안정된 목소리였나? 아니면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나?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단어를 썼나? 그러나와 아직을 썼나? 아니면 그래서와 지금을 썼나? 오늘 기회를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회피했나? 아니면 다가갔나? 두 번째, 나는 부족이 아닌 가치에서 시작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봤습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 모든 선택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말과 마음을 일치시켰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는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자라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진심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는 신뢰를 남겼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한 일에서 작은 신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신뢰의 씨앗은 작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씨앗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뿌리면 언젠가 숲이 됩니다. 단 하루가 정체성을 흔듭니다. 정체성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길을 바꾸며 그 길 위에서 돈의 방향은 조용히 수정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 수학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1%만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얼마나 나아질까요? 단순히 365%가 아닙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3778%입니다. 37배가 됩니다. 단지 매일 1%만 나아져도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 부자처럼 살아보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제대로 산다면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느새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돈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시선으로, 신념으로 정의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선택한 태도, 시선, 신념이 바로 당신의 진짜 부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그분은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그분은 남아 있습니다. 통장이 비어도 그분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도, 시선, 신념. 이것들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원함은 시작이지만 행동은 증명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부자로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될 것이고 그때도 당신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말의 속도를 반 박자 늦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풍요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를 먼저 본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 이 말들을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연출이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운명이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와 나폴론 힐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하라. 정체성을 선택하라. 반복해서 확인하라. 신념의 톤으로 말하라. 그리고 신뢰를 남겨라.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부자처럼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부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의 실험입니다. 실험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부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부자의 시선이 무엇인지, 부자의 신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움은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레로, 그 다음 날로. 결국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반복에서 옵니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가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면 그것이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여기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부자처럼 살아보십시오.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